지금 시장, 겉으로 보면 조용해 보입니다. 하지만 안에서는 쉽게 넘기기 어려운 신호들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입 물가는 28년 만에 가장 크게 올랐고 정부는 석유화학 제품 사재기까지 막기 시작했습니다. 시중에 풀린 자금은 거의 늘지 않았으며 금리 역시 쉽게 내리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기에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스테이블 코인 논의와 법안까지 계속 밀리고 있습니다. 이 흐름을 하나로 보면 지금 시장이 왜 쉽게 움직이지 않는지 조금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먼저 수입 물가 흐름입니다.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3월 수입 물가는 전월 대비 16.1% 상승하며 28년 만에 가장 큰 폭의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국제 유가와 환율이 동시에 올라가면서 원유와 석유 제품 가격이 크게 뛰었고 특히 원유 상승률은 과거 오일 쇼크 이후 최고 수준에 가까운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 변화는 원자재에서 끝나지 않고 화학 제품과 산업 전반으로 이어지며 기업 비용을 끌어올리고 결국 소비자 물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미 시장 안에서는 물가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정부도 바로 대응에 나섰습니다. 석유화학 기초 원료를 대상으로 매점 매석 금지 조치를 시행하면서 핵심 원료의 재고를 일정 수준 이상 쌓지 못하도록 제한했고 필요시 생산과 출고까지 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조치는 관리가 아니라 시장에서 가격이 더 오를 수 있다는 기대가 이미 형성됐다는 점을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이제 돈의 흐름을 보겠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월 통화량은 4,114조 원으로 전월 대비 6천억 원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수치상으로는 증가지만 실제로는 거의 변화가 없는 수준으로 시중 자금이 빠르게 늘어나지 않고 있다는 점이 확인됩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예금은 증가했지만 금융상품 발행은 줄었고 가계자금 일부도 감소하면서 자금 이동 역시 제한적인 흐름을 보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물가는 올라가고 있지만 자금 흐름은 정체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 상황에서는 정책 선택이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의 발언이 주목됩니다. 현재 가장 중요한 변수는 물가이며 환율 상승이 이어질 경우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말은 결국 금리를 쉽게 내리기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경기 상황만을 보고 결정하기에는 물가와 환율 부담이 동시에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흐름은 가상자산 시장으로 이어집니다. 현재 원화 스테이블 코인 논의는 발행 주체와 준비 자산, 감독 권한 등 규제 중심에 머물러 있으며 실제 시장에서 어떻게 작동할지에 대한 기준은 아직 부족한 상황입니다. 반면 시장은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은 빠르게 확대되고 있고 국내 거래소들도 관련 서비스와 협력을 늘리고 있습니다. 정책 논의와 실제 시장 흐름 사이에 간격이 생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디지털 자산 기본법까지 지연됐습니다. 4월 15일 예정됐던 국회 논의가 무산되면서 법안 일정이 다시 밀렸고 관련 기준 역시 확정되지 않은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스테이블 코인을 포함한 발행과 유통 기준을 정하는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지연이 길어질수록 시장 불확실성도 함께 커질 수 있습니다. 한편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 이전보다 열린 입장을 보이며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와 함께 활용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이 변화는 가상자산을 바라보는 시각이 점차 달라지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이제 전체 흐름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수입 물가와 환율 상승은 물가 부담을 계속 자극하고 있으며 원자재 가격 상승은 산업 전반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중 자금은 크게 늘지 않고 있고 금리 역시 쉽게 조정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기에 가상자산 관련 제도까지 지연되면서 시장 전반의 방향이 빠르게 정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시장은 겉으로는 조용해 보이지만 안에서는 여러 신호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흐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앞으로 시장을 바라보는 기준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코인 뉴스 코리아입니다. 감사합니다.